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오늘은 36V 배터리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MT50에서 사용할 때의 세팅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MT50에서는 항상 ESC를 누르게 되면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컨트롤 파라미터로 가시고요. 화살표 아래 세 번 누르면 되겠죠. 들어가서 OK를 누르고요.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OK 누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유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커서 이 블랙 체크로 되어 있는 게 커서죠. 이동해서 전압을 바꾸실 거면 이렇게 암페어 아워죠. 배터리 용량을 바꾸실 거면 바꾸시고요. 이동을 해서 온도는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전압을 이제 36V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36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토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만지면서 아까 저장을 했던 값인데 오토에서 버튼을 눌러서 36V로 세팅하시고 OK를 한번 눌러서 저장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값들이 이제 36V에 맞게 맞춰져요. 다시 OK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36V로 세팅은 되어 있지만 이 상태에서 전압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부스트 충전이 이제 가장 높은 전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값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값인 거죠. 충전에 43.2V인데 원래 리튬 이온이나 폴리머는 4.2V가 최대 충전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배 하게 되면 42V가 되는데 1.2V가 높죠. 그래서 이 값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값들을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값을 내가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밑에 이제 플로트 볼테이지가 있죠. 요것도 실은 납산에서만 적용되는 납산 배터리 적용되는 값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변경을 해볼 거냐면 플로트 볼테이지보다 낮은 전압으로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40.2V로 해볼게요.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조 회사에서 배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잘못 세팅해서 충전되면 안 된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거가 되겠죠. 자,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플로트를 먼저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낮추시게 되면 에러가 발생 안 돼요. 자, 그런데 아래 값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값들을 아예 다 바꿔서 올라오시는 게 편해요. 맨 아래로 갔다는 얘기는 부스트 타임부터겠죠. 자, 부스트 타임은 최대 180분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요. 부스트는 우리가 차량으로 보게 되면 그 엑셀레터를 계속 밟고 있는 그런 상태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스트라고 하잖아요. 뭐 그 게임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스터 엔진을 다는 경우처럼 그 높은 전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은 전압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그 배터리가 빠르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높은 전압은 어쨌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도록 최대 3시간 보통 최대 2시간 이상 쓰지 말도록 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간 원하시는 대로 선정을 하시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변경도 가능한데 그럼 이퀄라이저 타임은 뭐냐면 28마다 한 번씩 배터리를 조금 높은 전압으로 밀어 넣어서 이제 셀 간에 여러 개 셀이 있는데 주로 납산에 적용하는 방식인데 그 셀 간의 차이를 균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납산에서는 필요한데 리튬 배터리에서는 BMS가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시는 경우는 위에서 이퀄라이즈 볼테이지를 부스트랑 동일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효과가 의미가 없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값을 바꿔 나가시는 건데 디스차지 리밋 저희가 이 값은 별도의 표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저랑 한번 세팅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 제조사에서 보통 제시하는 디스차지 리밋은 31V예요. 그러니까 얘를 31V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화살표 왼쪽 눌러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저전압이 됐을 경우 차단인데 이것도 31V로 하시고요. 또 이동해서 31V로 하시고요. 또 화살표로 이동하고. 자, 이러면 에러가 발생이 안 되죠. 그리고 언더 볼테이지 워닝은 35V. 네, 뭐 더 낮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언더 볼테이지 리커넥트는 40.7V로 좀 높게 돼 있는데 여기서 혹시 에러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V. 자, 세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에러가 발생 안 했죠?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하시게 되면 뭐 전체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값들을 하나씩 저장해 놓고 가게 되면 저장된 값들 말고 나머지만 이제 하면 되겠죠. 로우 볼티지 리커넥트는 EPF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이 35V거든요. 35로 하시고요.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스트 리커넥트는 40.3V. 네, 이 값들은 그러니까 EPF에서 그 추천하는 값이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낮게 하거나 높게 하는 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조금 낮춰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뭐 100% 꽉꽉 채우겠다라고 하는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뭐 조금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배터리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낮추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플로트 차지 볼테이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납산의 경우에는 이제 이 플로트 차지 볼테이지가 뭐냐면 플로팅이라고 하는 건 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스트 충전으로 높은 전압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납산인 경우에 그 다음에 충전이 웬만큼 돼서 전류량이 줄게 되면 그때는 찰랑찰랑 빈 것만 채워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전압으로 플로팅하는 떠 있는 전압으로 밀어넣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리튬 배터리의 경우에는 충전하는 우리가 C 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충전이 높은 전류로 흘러도 다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트 차지 과정을 우리가 absorption, 그러니까 흡수 과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전자를.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플로트 차지 시간이 원래는 필요는 없는데 자, 내가 충전을 뭐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압을 이제 부스트랑 동일하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낮게 놔두셔서 어쨌든 배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경우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금 뭐 낮춰도 되고요. 뭐 아주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조사에서는 이 값을 41.7V 정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1.7V. 이걸 이제 계속 충전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면 집시맨들 같은 분들 있죠. 뭐 계속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냉장고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나는 충전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겠죠. 41.7V고요. 41.7. 그리고 부스트 차지 볼테이지 동일하게 41.7. 41.7. 자, 세이브 한번 또 할게요. 네, 에러 발생 안 했죠? 다시 OK 눌러서 이제 화살표 이동하시고 이퀄 차지. 자, 이게 이제 리튬에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스트랑 동일하게 41.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랑 동일하게 41.7. 그리고 오버볼테이지 리커넥트는 42V로 본사에서 그러니까 EPF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지 리미트 41.7이네요. 41.7. 그리고 이제 차지 리밋이 42V. 그리고 이제 오버볼테이지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충전은 어떤 경우는 42V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정말 특별한 경우에 특이하게 어디선가 이제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경우에 차단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42.7V를 EPF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42.7V. 오케이 됐죠? 세이브. 네, 이제 끝났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자, 이 화살표 누르면 이제 전체를 쭉 보실 수 있는데 유저로 사용자가 값을 선택했다는 의미고요. 배터리 암페어아워. 그러니까 200암페어면 20암페어씩 10시간 뒤에 아워거든요. 10시간 쓸 수 있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내가 10암페어 쓴다 그러면 20시간 쓸 수 있겠죠. 10 곱하기 20이 200이니까요. 네, 온도는 보상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3mV 그다음에 또 1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2V마다 이렇게 낮추는 건데 뭐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낮추는 게 약간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세팅을 그냥 하고 있고요. 전격 전압은 36V, 오버볼테이지 디스커넥트 32.7V, 차지 리밋 42, 오버볼테이지 리커넥트 41.7, 이때부터 동일해요. 이퀄 차지, 부스트, 플로트, 그 다음에 부스트 리커넥트, 로우 볼테이지 리커넥트, 언더 볼테이지 리커넥트, 언더 볼테이지 워닝, 로우 볼테이지 디스커넥트, 디스차지 리밋, 이퀄라이저 타임, 부스트 타임,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ESC 누르시고요. 다시 모니터링 화면 OK 누르시게 되면 이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MT용으로 세팅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을 실은 이제 컨트롤러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 MT용보다 디테일하게 하실 수는 없는데 단 이 경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가 망가지는 원인이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급속 충전이나 급속 방전이고요. 두 번째는 0도씨에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는 충전 전압이 0도씨에서 45도씨까지거든요. 또는 0도씨에서 50도까지인데 제조사에서 충전 온도를 0도씨로 했다는 얘기는 0도씨 이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0도 이하에서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0도 이하에서 뭐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에 충전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제조사에서 삼성이나 LG나 이런 업체에서 처음부터 충전 온도는 뭐 마이너스 10도부터 플러스 40도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충전 온도가 0에서 45도, 방전 온도는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60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이 뭐 20도, 30도 가도 일단 방전은 가능한데 이 충전할 때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와서 리튬 금속과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그 전자가 결합을 하는 거죠. 리튬 이제 최외곽 쪽에 달라붙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제대로 결합이 안 되게 되면 그럼 리튬 그 금속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그 결집해 가지고요. 이제 고드름처럼 쭉 성장을 하다가 분리막을 찢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고드름이 뚝 부러지잖아요. 부러지게 되면 부러진 그 리튬 금속은 이제 이 반응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겠죠. 뭐 더 나빠지는 거야 우리 참을 수 있지만 분리막을 뚫어버려서 우리 양극이랑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쇼트가 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죠. 특히 리튬 이온이나 폴리머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급속한 충전, 방전, 그리고 저온 충전, 요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세팅하시게 되면 MT50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상태에서 개별 전압을 보실 수 있는 상태죠. 개별 전압 전류, 뭐 와트 이렇게 그다음에 킬로와트 아워니까 단위가 좀 크긴 하지만 적산 전력이죠. 쌓인 전력을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쭉 요 버튼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유저로 선택하기 때문에 유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N14 이거는 리튬 이온 또는 폴리머 14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48V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13개, 그 다음에 7개, 이건 24V일 때고요. 좀 안타깝게 그 10개짜리가 없죠. 그렇게 그게 있으면 세팅을 딱 하시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온 6개, 3개, 그 다음에 인산철 16개, 48V죠. 15개, 이것도 48V고요. 8개, 4개, 그 다음에 플로디드 배터리, 그 액상형 배터리라 그래서 이제 증류수 넣어주는 타입이요. 그 다음에 젤 배터리, CLD 배터리가 이제 납산 배터리 보통 밀폐용을 통칭을 하는데, 네, 산업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제 요거는 암페어하고요, 세팅하고 하시게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0도시야가 될 때 충전을 금지하는 기능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세팅이 복잡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방금 이제 값을 바꾸면서 에러가 났죠. 무슨 에러가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컨트롤 파라메터 LM 14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LNCM 이게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우리가 3원계라 그랬죠. 뭐 요 배터리 요게 그러니까 리튬 그 다음에 니켈인가요? 그 다음에 코발트, 망간 14셀이니까 우리가 10셀을 세팅했는데 이 14셀 배터리가 실은 36V 제가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36인데 전압 요 세팅을 14로 하게 되니까 이제 전압이 낮다라고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요걸 제가 이제 바꿔보게 되면 자 얘를 이제 다시 유저로 바꾸고요. 네, OK를 누르고 세이브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레이티드 볼테이지가 48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값을 다시 36으로 오케이 하고요. 세이브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한번 껐다 켜야 되는데 제가 껐다 켜게 되면 네, 에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제가 연결한 배터리가 36V네요. 현재. 네, 37V죠. 37V인데 이제 이쪽에서 값을 48로 바꾸니까 에러가 발생했고요. 다시 이쪽 MT50에서 36V로 레이티드 볼테이지, 그러니까 전격 전압을 바꿔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요.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한번 배터리 전원을 차단했다가 다시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친 거를 보셨죠? 네.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36V 세팅하실 때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표를 보시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면 원하는 값들을 잘 세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리튬이온 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해서 열쇠를 사용할 때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파워센터의 김정철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나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